안녕하세요. 한 소박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누는 역사와 사회를 나누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오늘은 제왕적 지도력의 블랙 코미디,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저렇게 스스로 안 보일까 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야권 분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씨는 나와서 국민의당이라는 새 당을 창당했고요. 문재인 씨는 남아서 당 이름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고 이제 각각 갈라섰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로 그 한국의 진보를 자청하는 것처럼 한국 역사와 민족의 어떤 진보를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과 역사에 이익이 되고 또 진짜 성숙이 되는 그런 진보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라도 해 본 것인지 아니면 막연한 힘겨루기를 하다가 내 식으로 안 되려면 관둬라 이런 것인지 많이 안타깝습니다. 두 분의 얘기는 제가 더 이상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이미 기사화되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별로 나눌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내 식, 내 방향, 내 길이 아니면 타협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하는 이런 제왕적인 모습 속에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욕망과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욕망이 없다면 사회 발전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내가 종교적으로 살든지 세속적으로 살든지 내가 현학적으로 살든지 돼지처럼 살든지 이 모든 것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선하고자 하는 것도 욕망입니다. 악해도 내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것도 욕망입니다. 모두가 욕망입니다. 그러면 그 욕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욕망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욕망과 싸우면 고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욕망의 반작용일 뿐입니다. 내가 욕망과 싸워서 선하게 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나의 선함을 인정해주고 내 공로를 치하해 줄 때는 참 기분도 좋고 좋겠지만은 내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이 선함을 인정해 주지도 않고 또 그것을 치하해 주지도 않는다면 오히려 더 참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욕망과는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욕망은 더 큰 것으로 품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더 선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지 욕망 자체를 가지고 욕망 따라 살거나 욕망과 싸웠다고 하는 것에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욕망보다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제게 욕망이 있죠. 그런데 제 욕망보다 더 큰 것은 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삶을 잘못 살면 욕망 자체에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내 존재는 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욕망보다 훨씬 큰 내 존재로 욕망을 품어버릴 때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피워낼 수 있습니다.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큰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위나 명예나
소유나 사회적 위치나 인기나 이런 것들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욕망이죠. 존재는 그것 이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면 존재는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내 일생을 살아온 이야기만이 내 존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욕망의 충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에서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로 볼 때 내 욕심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이야기가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희생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을 이야기로 보면서부터 내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시작하고 초월이 가능한 것이죠.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정치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 욕망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있으니까 정치를 하는 것이고 정치를 한다면 그 욕망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치적 삶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적혀가고 있는지를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 자체에 사로잡혀버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참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자, 내가 나를 나의 이야기로 본다는 것은 내가 나로 사는 건, 나로 피어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한 이야기로 적어가기 시작하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느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슬플 때 슬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플 때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슬픈데 엄마가 뚝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슬프지만 내 슬픔을 억눌러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용기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아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두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억눌러 놨기 때문에 아프거나 두렵다 그러면 내가 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두려움도 아픔도 다 느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이나 두려움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끌어안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나의 이야기가 피어나갑니다. 진정한 나의 이야기가 피어나가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똑똑한 사람의 이야기가 위대한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옳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옳은 것 아닙니다. 모든 것에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의 이야기가 위대한 것 아닙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이야기, 모두가 감동되는 이야기는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흐르고 있을 때 그곳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 진실은 위대한 진실이 아닙니다. 내가 아플 때 아프다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어 안을 수 있을 때 내게서 진실한 이야기가 피어나는 것이죠. 감정을 내 것으로 품을 때 내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에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한 가지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될 때 이야기가 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사람은 더 이상 이 블랙 코미디식의 힘 겨루기에 더 이상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느냐가 내 이야기의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꼭 이겼느냐가 내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또 진실되게 위대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이야기를 피우는 사람의 관심은 내 진실이 피어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되지 않으면 계속되는 관계 속에서 갈등이 점점 고조가 됩니다. 갈등이 고조가 되면 작은 일에도 시비가 됩니다. 그냥 못 지나가요. 부부간에도 이럴 수 있죠. 그
갈등이 오랫동안 고조되어 버리면 그저 말 한마디에도 지나지 못하고 시비거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왜 싸우느냐는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있을 때 더 잘 살아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랬던 것인데 그런 것은 그냥 없어지고 사사건건이 질 수 없는 너에게 지고는 못 산다고 하는 유치한 감정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켜켜에 쌓인 이 복잡한 감정들, 질투, 경멸, 분노, 절망, 심지어는 부러움, 아픔 이런 컴플렉스가 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집단 속에서 정치권이라고 하는 집단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하부에 있는 조직원들의 충성심은 그냥 얼마나 상대방을 미워하고 얼마나 상대방을 괴롭히느냐로 충성도가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양국의 관계가 이러한 갈등 관계로 집어들어버리면 상대방을 욕하는 게 애국심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창조성, 아무런 건설성, 아무런 긍정성이 없는 일들이 가치가 되어버리는 이런 거꾸로 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한국은 야권의 분열도 그렇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제왕적 지도력을 내가 한 말은 무조건 시행되어야 되고 토를 달지 말아야 되고 내 주장은 내 주장 자체로 정당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선시대 탕평책을 시행했던 정조 임금님 너무 아깝게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정조 임금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군이라면 사람들의 나쁜 병은 우거진 숲속에 풀처럼 묻어버리고 사람들의 오점들은 강이나 바다처럼 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신 후에 300년이 흘렀는데 오늘의 지도력이 이 지도력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치 지도자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욕망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욕망을 없는 것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욕망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욕망을 품어 안는 길은 내가 내 일생을 하나의 이야기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이야기가 적혀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욕망을 품어서 욕망을 넘은 내 중심의 진실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